안녕하세요. 여왕의 집 드라마를 분석하고 리뷰하는 드라마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 방송에 대한 해석을 시작해 볼 텐데요. 김도윤이 어렵게 강재인을 데리고 나왔지만 처음부터 강재인은 그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도윤이 복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강재인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분명한 건 김도윤은 황기찬과는 다른 입장이라는 겁니다. 김도윤은 이제야 강세리조차 의심하고 있고 결국 복수의 대상은 강세리와 황기찬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강재인은 여전히 모든 진실을 모른 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려는 모습이었죠. 김도윤에게 부탁해 회사를 다시 찾아가고 황기찬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는 모습은 정말 다행스럽기도 했네요.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나오지도 못했으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억울함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야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특히 황기찬이 강재인에게 마지막을 했던 말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너의 첫 번째 실수는 나와 결혼한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강재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강재인이 고모도 만나고 도유경도 찾아갔는데요. 도유경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친구라면서 그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세리와 황기찬의 사이를 알면서도 숨기고 있고 시어머니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척하고 있으니 그건 더 이상 친구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특히나 지금 도유경은 강세리의 아들과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세리가 황기찬의 연인이라는 사실만이라도 알려줬다면 최자영이 그렇게까지 김도윤 동생을 의심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김도윤의 동생이 그렇게 된 일은 최자영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그녀가 강세리를 놓아두고 김도윤의 동생을 의심한 탓에 결국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생긴 거라 생각하면 참 씁쓸하죠. 그런 드라마의 전개 속에서 도유경이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한편 황기찬은 강재인을 찾아와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온갖 악행을 저질러 놓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 태도는 정말 볼 때마다 드라마를 못 보겠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강재인은 그런 황기찬을 보며 너무나도 답답해했고 자신은 제정신인데 왜 황기찬의 말만 믿고 있냐고 하네요. 강재인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시청자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강재인의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인 고모마저도 지금 모두 그녀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모는 황기찬이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는 말만 듣고 그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있고 그가 무슨 악행을 만들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심지어 고모가 보여준 서류는 강재인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결과였고 다시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렇게 바꾸어진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강재인이 다시 또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닌지. 황기찬이 뒤에서 병원장에게 건물을 주겠다며 이야기를 했는데다 이제는 고모까지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다는 추측이 드는 순간 이제는 고모마저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기찬은 강재인과의 헤어질 서류까지 준비해놨었네요. 강재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적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그 서류가 보이지도 않았고 무슨 서류인지 황기찬은 거짓말을 했었죠. 강재인은 그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조차 몰랐는데 그걸 이용한 게 바로 황기찬입니다. 정말 이 악역은 갈수록 악행이 더해지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고모와 도유경까지 점점 황기찬의 옆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드라마의 남은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유경을 찾아간 강재인이 친구라면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장면에서 도유경은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너무 무책임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강재인을 홀로 남겨두고 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다니 그것도 한 집에서 같이 살아온 가족이면서 말입니다. 정말 도유경이나 고모나 둘 다 강세리와 황기찬을 감싸는 모습은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정말 실망스러웠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고모 또한 황기찬이 회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재인이 아닌 황기찬의 옆에서 황기찬만 좋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결국 고모가 황기찬과 강세리의 결혼식에까지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참석하려는 모습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회사나 재산이 중요하다고 해도 가족보다 앞설 수는 없지 않나요? 자신의 오빠의 친자식이고 조카이잖아요. 강재인이 이렇게나 억울함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고모는 결국 외면하네요. 본인의 목적이나 성공만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강재인의 아빠가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요? 정말 고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강재인의 옆에는 제대로 된 인물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네요. 믿었던 친구도 믿었던 가족도 말이죠. 게다가 지금은 김도윤과 강재인이 연인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상황이 지금은 둘의 사이도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황기찬만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실 김도윤은 복수를 위해 강재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재인을 돕고 있고 강재인도 점점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의 사이가 어떻게 변해갈지도 주목됩니다. 이제는 최자영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최자영이 김도윤의 동생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상황이 복잡하게 되었죠. 최자영의 자동차가 아니라 그 이후 황기찬의 자동차였다는 자료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강재인이 너무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재인이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재인 혼자서도 복수를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밖으로 나온 강재인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김도윤과 함께 어떤 식으로 황기찬에게 복수를 하게 될지 다음 전개가 정말 기대되네요. 일단 최자영이 나와야 모든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방송이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여왕의 집 드라마에 대한 저의 해석과 분석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